안녕하세요. 어렵게 느껴지는 상속을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상속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상속이라는 게 원칙대로라면 상속인들이 법에서 정해놓은 일정 비율에 따라 재산을 나눠 갖게 되는데요. 만약 다른 형제들이 나 몰라라 하던 아버지를 평생 모시고 산 자녀가 있다면 아버지 사망 후 이 자녀의 노고는 보상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평생을 남편과 같이 일하며 가게를 키워온 아내분은 남편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과 똑같이 나눠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이런 불공평한 상황에서 구제해 드릴 수 있는 바로 기여분 제도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여분 제도라는 게 뭔지부터 살펴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아버지 사망 전 평생을 부양한 아들이나 평생을 함께 가게를 키운 아내분 같은 경우 그간의 노력을 인정해 다른 상속인들보다 상속재산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 노력, 즉 기여도가 어떻게 해야 인정이 되는지, 인정이 된다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속재산을 나눠 갖는 과정에서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없다면 법원이 이 기여분을 주장해야만 하는 건데요. 이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중 하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부양적 기여와 재산적 기여인데요. 이게 일반적인 수준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하다 할 정도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제가 특별한 정도의 기여도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두 가지 기여가 인정되려면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정도가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 기여분 액수가 달라지게 되겠죠.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정답은 있을 수가 없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양부터 살펴보면 법원이 요구하는 특별한 부양의 기준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자녀의 경우 단순히 부모님 생전에 용돈을 드리거나 단순한 병간호 정도는 친족 간의 부양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기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기간 같이 거주하며 생활비며 병원비 등을 모두 부양하는 수준이 되어야 부양적 기여가 인정됩니다. 재산적 기여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님 사업체에서 일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이 어렵고 상속재산이 되는 부동산 매수 자금을 상당 부분 보탰거나 부동산 담보대출을 대신 갚은 경우 등 어떤 특별한 재산적 기여가 있는 경우에야 인정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기여분이 인정됐다면 다음으로 상속재산을 어떻게 받아오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실 텐데요. 기여분은 총 상속재산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인정되는데요. 기여분권자는 상속재산에서 인정받은 기여분을 먼저 받아가고 남은 상속재산을 다시 다른 공동상속인과 함께 상속분에 따라 나눠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의 상속재산이 있고 자녀 4명 중 장자가 기여분 20%를 인정받았다면 장자는 우선 2억을 먼저 받게 되고 남은 재산 8억에 대해 자녀 4명이 상속분에 따라 2억씩 나눠 갖게 되므로 장자 역시 본인 몫인 2억을 받아 총 4억을 받게 되는 거죠. 만일 장자가 기여분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10억에서 2억 5천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장자는 기여분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기여분 2억과 본인의 몫인 2억을 합한 4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기여분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그리고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까지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기여분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가장 핵심은 기여분 주장은 바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망인 사망 후 남겨진 상속재산에 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일단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여된 재산도 기여분으로 찾아올 수 있나요? 제가 남겨진 상속 재산에 관해서만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유언으로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은 남겨진 재산이 아니죠. 즉, 이 재산을 제외한 자녀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기여분이 인정된다는 점 아시겠죠? 단 하나 유의할 부분은 기여분은 유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망인이 유언으로 평소 이뻐하던 자녀에게만 기여분을 지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면 이미 유언으로 증여된 재산은 기여분 주장 안 됨, 유언으로 나 죽으면 기여분 쪼로 누구에게 더 줘 하는 유언은 효력이 없다. 이해 가시죠? 같은 논리로 아버지가 생전에 오빠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돌아가셨는데 기여분으로 그걸 가져올 수 있나요? 이럴 땐 기여분이 아니고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유류분을 돌려줘야 하는 피고 입장에서도 아무리 내가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기여분을 주장해 유류분 반환 액수를 줄일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이 기여도는 상황에 따라 동거 기간이나 부양의 정도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의 관계와 상속재산 형성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는데요. 실무상 기여분은 보통 20% 내외에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50%에서 더 많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영상이 큰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